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서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격과 변화에 대한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그 개인의 고유한 특징과 성격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성격은 일정한 기질과 성향을 가지며 개인의 가치, 태도, 행동 패턴 등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인 영향으로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변하면 개인은 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거나 행동할 수 있지만 이는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어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것은 그 성격이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한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성격은 완전히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성격적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고 경험과 성장을 통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성격의 근본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성격을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의 고유성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태도는 종종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가치나 개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불행을 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세로 자신과 타인을 대할 때 보다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감사할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냄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온함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견디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찌르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호작용과 배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워지면서 서로에게서 발생하는 갈등, 부딪힘, 상처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서로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경계와 존중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상호 간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상처 주지 않으며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종종 행복한 순간에는 그 행복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현재의 행복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과거의 기억으로서 행복을 회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종종 후회와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절대적인 진리를 담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나 불행한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지만 현재의 행복은 우리의 인식과 자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타인 혹은 세상의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괴테가 말했듯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나 외부의 요소에 의지하거나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의존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자아의 발전과 성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인식과 내면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과 자기 수용은 우리가 내적인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내면의 자원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자아의 풍요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의지를 원할 수 없다. 이 문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언 중 하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지를 통해 행동을 결정하고 목표를 추구하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 자체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를 움직이는 내부적인 동기와 힘입니다. 의지는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기반하여 형성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힘을 발휘하고 의지의 힘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인식을 가지며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내면의 진실과 솔직함을 바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행운을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는 것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며 두려움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열망을 추구하는 것은 행운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운과 용기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기 인식과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을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통해 더 큰 행운과 성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와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불행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자신의 가진 것이나 성취를 간과하고 항상 부족한 부분이나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과 행복은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진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와 성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과 목표에 집중하며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와 불행의 관계를 강조하여 비교에 의한 불만과 불행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찾는 길일 수 있습니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 때문이다.
희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나 목표가 아득히 먼 곳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마치 독수리의 눈빛처럼 희망은 먼 곳을 향해 정확하고 강렬하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희망은 우리의 염원과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희망은 때로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득히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희망을 간직하는 것은 인내와 근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본질과 특성을 표현하여 희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희망은 우리가 꿈꾸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합니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삶은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움직이며 이를 통해 성취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욕망에 얽매이면 고통과 불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은 욕망과 고통 사이를 왕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망이 충족되면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지만 이후에는 권태와 무관심의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권태는 욕망의 충족으로부터의 반응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욕망과 목표를 갖게 됩니다. 삶의 복잡성과 욕망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담고 있으며 욕망과 고통, 그리고 권태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내적인 만족과 의미를 추구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고도화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성격은 우리의 태도, 행동, 사고방식, 감정 조절 등을 포함하는 우리 자신의 특성과 성격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성격이 긍정적이고 건강한지 여부는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자원을 발전시키고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행복과 내적인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재산이나 외적인 성공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물질적인 성공은 우리에게 편의와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은 내적인 만족과 행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경향이 높지만 정신적인 성장과 내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재산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내부적인 성장과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삶의 풍요로움은 재산과 성공만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냐에 달려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주로 우리의 내부 상태와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 자아인식, 사랑과 연결, 성취감, 그리고 내적인 평화와 만족감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자원과 태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과 인생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며 행복과 불행의 수준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요소들을 중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 성찰, 성장,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기 발전과 행복을 위해 내부적인 리소스와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내부적인 자원과 태도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득 채울 요소들을 인식하고 개인적인 발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각 시기에서 강조되는 능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적은 대신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시기입니다. 젊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비전을 가지며 미래를 상상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유리한 시기입니다. 통찰력과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년 시절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통합력과 분별력이 더욱 발달한 시기입니다. 노년은 지혜와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통합력과 분별력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며 실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의 각각의 장점을 강조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서로 다른 능력을 인정하며 협력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다. 환경의 변화가 이해관계와 상대방의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태도와 행동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태도와 행동도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행동은 외부 요인이나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해하며 적절한 대응과 배려를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대방의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변화와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어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표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격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감정적인 폭발, 공격적인 태도, 존중하지 않는 표현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어조는 상대방과의 원하는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갈등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은 이성적인 판단과 상호 간의 이해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의사소통을 진행하며 격한 어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말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감과 상호 간의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도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언어와 의사소통은 복잡하며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조나 힘을 실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들의 비탄에 빠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품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불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후회와 비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일관되게 대화하면서도 사회적 연결과 상호작용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품이 불행과 비탄을 가져오며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은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성장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관대하고 다정한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나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약점으로 이용하거나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무례한 행동이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간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대함과 다정함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대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을 부추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며 존중과 경계를 유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문제를 분석하고 숙고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들은 말에 책임감을 가지며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말과 행동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접근의 사려 깊고 현명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나타내지만 그들은 언제 말해야 할지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조화롭게 이루며 의무가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말하기 전에 신중한 생각과 자기 점검을 통해 지혜로운 의사소통을 추구하고 말과 행동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정신적인 풍요는 지적인 발전, 내면의 평화, 영감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치와 성장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물에 초점을 두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재물적인 성공만으로만 측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성장과 균형은 우리가 내면에서 찾아야 할 가치들을 강화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문구를 단순히 정신적인 풍요와 성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인 가치와 성장을 발전시키는 노력과 재물적인 성공에만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삶의 여러 측면에서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예의가 지혜로운 행동의 결과이며 무례는 무지하고 미련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의를 갖춘 행동은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의는 지혜와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며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례는 반대로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상호 간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처주고 관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며 자신의 무지와 미련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와 지혜는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무례와 무지는 서로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의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과도한 몸과 정신의 부담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신체적인 활력을 앗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 과로, 무리한 노동, 정신적인 부담은 우리의 건강과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국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의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휴식과 관리,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몸과 정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활력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전적인 요소, 환경 등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몸과 정신의 활동과 도전은 성장과 성취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과도한 활동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몸과 정신의 균형과 건강을 중요시하며 적절한 관리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게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며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교만이 우리의 장점과 능력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뛰어남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자만심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시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히면 자기 선망과 오만한 자화상을 가지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겸손과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방해하여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의 그늘이 우리의 장점과 능력을 흐리게 하는 일이 흔하다는 경고와 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자기 선망과 자부심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의 영향력은 사람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우리가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만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동시에 겸손과 자기 반성을 갖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위대한 작품이나 업적도 어리석은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와 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돌이라도 약한 팔에 의해 멀리 던져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작품이라도 우둔한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그 가치와 빛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품이나 업적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평가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우리의 노력과 업적이 퇴색되거나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작품과 업적을 보호하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영감 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작품과 업적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평가되며 우리의 역량과 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복잡하며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상호작용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작품과 업적이 우둔한 사람에게 피해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역량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며 우리의 작품과 업적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우리가 비슷한 영혼이 있는 사람들과는 멀리서도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소통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혼은 서로의 가치, 신념, 관심사, 성향 등에서 공감과 이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에게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를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내면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과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서로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영혼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세계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해받고 소통하기 쉽고 그로 인해 더 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자아를 강화시키고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특징이나 가치관, 성향, 취향, 관심사 등 다양한 측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유사한 관심사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결혼을 위해 성적인 매력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평생 후회와 불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와 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은 성적인 매력 이상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성적인 매력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결혼은 상호적인 이해, 존중, 지지, 공유, 성장과 같은 다른 측면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적인 매력에만 의존하여 결혼하면 서로의 관계에서 실망과 불만이 쌓이며 평생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가치, 관심사, 목표,
성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행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위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이 문구는 지위가 인정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진리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처음에는 조롱과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와 충돌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의 가치와 실용성이 입증되고 인정받으면 자명한 진실로 간주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격렬한 반발과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이러한 세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특정한 상황이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나무가 바람에 노출되면서 자라고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도 운동을 통해 강화되고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과 운동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외에도 올바른 식단, 충분한 휴식, 정신적인 안녕 등 다른 측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